하루에 서핑 영상이고 오늘은 컵백과 카브의 차이점을 알게 해주는 서핑 영상. 보면 샤논, 컵백, and 카브. What every surfer needs to know. 모든 서퍼들이 알아야 될 컵백과 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퍼펙트와 카브의 차이점과 사용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한번 보고 한번 영상을 볼까 합니다. 일단은 평범한 서퍼와 좋은 서퍼를 구분짓는 요소. 단순히 파도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파도 위에서 보드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리고 파도의 상황에 맞춰 기술을 타이밍 좋게 사용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컵백 파도. 컵백은 이제 파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컵백이고. 파브는 파도의 어떤 속도, 힘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을 구사하는 게 카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더 낼 수 있으면 그냥 사이드를 타고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멀어져서 힘을 잃어버리니까 가속화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파도가 아주 빠른 배럴 파도고 스피드가 엄청나다 그러면 그 속도만으로 직선 사이드 러닝해서 배럴링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피드를 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파도인 경우에는 서퍼가 속도를 충분히 냈으면 그 속도를 더 가속화하거나 그 속도를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기술을 어떤 구사하는 방식에 의해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라이딩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러닝을 했을 때하고, 쉽게 말하면 직선으로 갔을 때와, 곡선으로 갔을 때의 어떤 거리는, 아, 훨씬 더, 곡선이 더 거리가 이제 멀게 되고, 어차피 그 파도가 어떤 포인트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 그러니까 출발, 테이크오프에서 터닝 해야 되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백해야 되는 그 포인트까지의 파도가 도달하는 시간이 만약에 10초다 그러면 사이드로 쳤을 때는 만약에 10초에서 한 50m를 갔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기술 뭐 컷백, 카브 아니면 버텀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에리얼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200m를 100m를 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서핑의 묘미다라고 보면 됩니다. 롱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롱보드 역시도 드랍 리턴에서 컷백을 하고 카빙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로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속도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 심은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은 평범한 서퍼와 좋은 서퍼로 구분짓는 요소. 단순히 파도를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보드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리고 파도의 상황에 맞춰 기술을 타이밍 좋게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컵백과 카브를 알아야 된다. 아마 컵백, 카브, 숏보드 기준으로 보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컵백의 기준으로 보면 롱보드 역시도 컵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컵백에 대한 기술, 어, 그런 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내가 파도의 그 끝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파도를 타기에 급급한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어, 레벨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 차이가 뭐냐? 컵백이란 컵백은 파도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파도의 힘이 있는 부분, 포켓으로 보드를 되돌리는 동작이다. 보통 천천히 길게 도는 회전 기술로
속도를 유지하거나 속도를 다시 찾고 싶을 때 사용한다. 왜냐하면 포켓 부분은 속도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컷백은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다. 파도의 힘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파도가 잠시 약해졌을 때, 시간을 벌며 기다릴 때, 너무 멀리 앞서 나갔을 때 다시 연결하려고 할 때, 컷백에 대한 필요성, 서핑 스팟에 따라 컷펫을 어떻게 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부는 뭐냐? 모양은 비슷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컵백보다 더 빠르게, 더 타이트하게, 더 세게 이루어진다. 컵백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백만 하면 되는데, 하부는 보통 하면, 상당히 곡선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하는 게 하부이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해야 된다. 컵백 안에서의 속도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튕겨 나왔다 다시 튕겨 들어가는 속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속도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타는 기술이다. 카브는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한번 퍼포먼스를 해보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패들보드 서핑에서도 충분히 카빙을 할 수가 있다. 물론 파도의 크기에 따라 시도하는 부분이 좀 다르겠지만 해볼만 하다라는 점 좀 시도를 해서 더 재밌게 탈 수 있으면 좋겠네요. 파도. 파도는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파도의 힘이 세게 표현하고 싶을 때. 파도를 그냥 아주 강하게 타고 싶을 때. 에너지를 실어서 파도를 파고들고 싶을 때. 다이내믹하고 멋진 회전을 보여주고 싶을 때. 파도는 서핑의 기술이다. 나의 기술. 파도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 왜 카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그것을 아, 실행을 하게 된다. 의도도 없는데 갑자기 카브를 할 수도 없고 컵백을 할 수도 없다. 보통 예를 들어서 사이드 러닝을 해서 보드 컨트롤 러닝이 어느 정도 되면 업앤다운을 좀 하고 업앤다운이 좀 되면 업앤다운에서 이제 버텀 턴을 한다거나 여기 있는 컵백이나 카브를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서핑 동작을 병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롱보드 역시 마찬가지로 퍼포먼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컵백과 카브의 실제 예시, 프론트, 백사이드, 컵백과 카브. 영상을 보면 예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면서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오늘 자료는 좋은 자료 같네요. 카브는 더 타이트하고 빠르며 스프레이가 확 튀는 스타일이고, 컵백은 더 길고 천천히 돌아 다시 포켓으로 진입하는 스타일이에요. 카브와 컵백의 차이점. 카브는 기술, 컵백은 어, 목적이 좀 분명한. 컵백이나 카브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상황. 속도 냈지만 포켓에 지나쳐 멀리 달려가 버리고 컵백을 하려 해도 그때 컵백을 하려 해도 너무 늦었고 파도의 힘에서 벗어나 파도를 잃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속도를 내서 예를 들어 맥시멈으로 냈는데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속도가 안 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속도를 내고 어느 시점에는 그 속도가 파도는 아직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는 속도가 줄었어. 물론 더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파도가 아직 살아있을 때, 라이딩 구간이 길 때 충분히 컷백이나 카브를 해서 그 포켓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음, 목표는 파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타는 거예요. 너무 앞서거나 뒤처지면 안 돼요. 컵백과 카브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파도에 머물러라.
포켓에 머물러라. 컵백과 카브를 활용해서.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드랍 리턴, 터닝, 이 방법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 버텀 턴 같은 경우도 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컵백이나 카브를 해본 적이 있나요? 시도를 하려고 노력은 중이다. 컵백까지는 아니고 업앤다운 카브 카브까지도 컵백과 카브는 파도를 읽고 파워풀하게 타는 방법이다. 동작이 좀 빠르고 역동적으로 색깔이 좋거든. 그러면 효과를 보이면 좋습니다. 컵백과 카브, 파도를 읽고 파워풀하게 타는 것. 샤넌 앵글리고 서퍼이자 서핑 코치의 영상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컨텐츠 내용을 좀 받아다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평범한 서퍼와 훌륭한 서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파도를 타는 게 전부가 아니다. 파도를 읽고 보드를 컨트롤하며 파도가 되는 타이밍에 맞춰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아, 파도를 읽고 보드를 컨트롤하며 보드 컨트롤 파도가 되는 타이밍에 맞춰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영상에는 여러분이 서핑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퍼펙과 카브에 대해서. 속도와 파도의 파워전, 항상 기억해라. 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바로 포켓, 즉 파도의 힘이 집중된 부분이다. 파워존에서 항상 놀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퍼펙과 카브를 하는 이유다. 속도가 붙었을 때 백하면 백해서 다시 어, 서핑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프론트든 백사이드든 이제 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는 이미 포켓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다시 테이크오프한 제2의 테이크오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테이크오프해서 테이크오프하는 순간에 보통 그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속도 찾는 법, 유지하는 법, 더 빠르게 타는 법도 있다. 여기 그 샤논의 영상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서핑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왜 파도를 탈까요? 컵백 카브가 단계별로 설명하기 전에 한 번쯤 서핑의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바다의 아름다움, 파도의 에너지, 서핑이 주는 자유로움, 또 뭐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서퍼들이 사는 이유예요. 파도를 탈 때마다 탑으로 강하게 내려가는, 서쪽으로 파워존을 다시 들어가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파도들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표현의 무대를 주고 기술을 연습할 완벽한 캠퍼스를 제공합니다. 잘 타면 좋다. 잘 타면 더 재밌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답은 더 수직적이고 공격적인 편이다. 컵백과 카브가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카브는 더 수직적이고 공격적인 편. 이미 얻은 속도를 활용해 파워전에서 강력한 동작을 구사할 수 있다. 레일라베 카브도 종류가 있네. 레이백 카브, 킥 슬라이드 카브. 카브의 핵심은 속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빠르고 강한 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 개념에 맞게 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 컵백은 수평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 파도의 숄더에서 포켓으로 다시 진입한다. 속도를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빠른 동작이 필요하다. 컵백이든 카빙이든
빠른 동작이 필요하다.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좀 더 그 업앤다운이나 아니면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리고 약간의 그 어차피 카빙이나 커펙트 턴이기 때문에 픽턴이나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속도를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파도와의 연결을 유지하면 더 오래 타게 됩니다. 컵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낮은 자세로 시작하고, 레일을 세우고, 몸을 턴 방향으로 열며 상체를 리드로 사용한다. 뒷발을 힘을 주며 턴을 밀어줘야 됩니다. 방법론은 알겠고, 실행할 때가 문제네. 어떻게 잘 실행을 해서 잘 탈지. 자꾸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 영상 소개. 하부는 더 타이트하고 빠르게 에너지가 넘치는 턴을 하고 컵백은 부드럽고 느리며 다시 파도의 힘으로 돌아가는 턴을 하고 다음에 바다에 나갔을 때 이 기술들을 직접 연습해 보세요. 파도와의 연결이 좋아질수록 타이밍과 스타일, 컨트롤이 점점 완성도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 팁 정리. 포켓 안에서 움직이세요. 너무 멀리 앞으로 달리지 마세요.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하세요. 억지로 싸우지 말고요. 포켓 안에서 움직여라. 너무 멀리 앞으로 달리지 마.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초보에서 중급으로 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사이드로 너무 빨리 가는, 서핑하는 즐거움이 사이드로 가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 결국에는 사이드를 탈 줄 알고 보드 컨트롤에 집중한다면 이제 보드 컨트롤을 하면서 아, 이제 그 보통 턴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그 파도의 면을 좀 타는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컵백이나 카빙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짧은 파도에서 뭐 억지로 시도하기보다는 조금 긴 파도에서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 파도의 면을 잘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도 타는 즐거움. 컵백 카브에 대한 예, 여기까지. 오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컵백 앤 카브 이제 영상을 한번 그 처음부터 봐야 되겠네요.